강동권 개발에 중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 들어 자동차세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 달라진 납세 풍속도를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46년 만에 밤샘 근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녀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매서운 한파와 먹이 부족으로 탈진 상태에서 고조되는 야생동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실태를 보도합니다. 한때 유행하던 송유관 기름 절도 사건이 몇 년 전부터 잠잠해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봤습니다. 울산에서도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난방기나 전기기기를 사용을 좀 피크 시간대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에 조형물이 난립해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차량을 훔쳐 날치기를 시도한 겁없는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가 위축된 강동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울산시가 중국 투자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한 제주도는 지금까지 호텔과 콘도 등 관광 사업을 중심으로 모두 5조 원이 넘는 외국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투자한 외국 자본 대부분이 중국이며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인 리디그룹도 지난해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에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울산시도 지지부진한 강동권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처음으로 중국 투자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산업도시를 낀 해양복합 관광 휴양지란 장점을 부각시키고 행정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산업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의 5개 대형 부동산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강동권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I think I really like the location because there's a mountain at the back and very good sea view in front. So I think it's very appropriate to develop it into a residential and also a tourism location.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해양복합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이 진행 중인 북구 강동권. 주거 위주인 산하지구는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관광단지는 민간 투자가 없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사업 진척이 더딘 강동권 개발 사업이 중국 투자 유치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차량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청 세무과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예, 연납 신청하신다고요? 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는 전화입니다. 연납 전화만 해도 하루에 50, 60건 넘게 전화가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해야 될 업무 자체가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전화가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지난해 중구에서만 자동차세 연납 건수가 전년보다 2천여 건이 늘었고 남구도 2,400건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돈인데 할인이 되니까 가정경제에 도움도 되고요. 다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걱정도 들어주고 해서 최대 15%까지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신청 차량도 지난해 350대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5,560대로 무려 16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세금 알뜰족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동차세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번호판이 영치된 중구 지역 차량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2,050여 대. 경기 불황으로 교통과태료나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번호판 영치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의 먹구름이 납세 풍속도에도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밤샘 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범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UBC는 지역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이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범 실시 첫날 표정을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출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 시범 실시에 따라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조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 근무한 뒤 퇴근하고 2조 근무자는 오후 3시 40분에 출근해 새벽 1시 반까지 9시간을 근무합니다. 시범 운영 첫날 1조 근무를 마치고 오후 3시 4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앞으로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근로자들의 기대도 큽니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녀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노조는 주말 근무를 종전처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해서 특근 수당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건강을 위해 근무 형태를 바꾼 만큼 새로 바뀐 평일 형태로 일하자고 주장합니다. 새벽 1시 반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나 시내버스 운행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시범 기간을 통해서 미비점과 개선 사항을 보완해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현대차 노사가 10년 동안 치열한 공방 끝에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제. 1967년 현대차 창사 이후 46년 동안 이어져온 근무 형태 변화는 울산 지역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야생동물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다 먹이까지 부족해 탈진 상태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날렵한 비행으로 이름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샘에 폭설이 내리던 지난 연말 울주군 덕신리 야산에서 날개가 부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를 출발해 울산을 찾은 겨울철새 말똥가리부터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종인 야행성 조류의 대명사 칡부엉이, 먹이를 찾아 주택가를 헤매다 피부병에 걸린 너구리까지 모두 올겨울 불어닥친 한파에 기력을 잃어 탈진하거나 먹이를 찾아 헤매다 다친 야생동물들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는 올겨울 들어 7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구조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해왔던 겨울 철새들의 경우는 이제 조금 기력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겨울철에 좀 먹이가 좀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들판에 벽실을 뿌리며 야생동물 먹이 주기에 나섰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유례 없는 한파와 폭설로 먹이 구하기 힘든 올겨울. 굶주린 야생동물들에겐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 울산을 찾는 겨울 철새들이 먹이가 부족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따뜻한 울산을 찾은 야생동물들도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사건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특히 송유관이 시작되는 울산에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액체가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쳐 전신줄을 때립니다. 쏟아져 나오는 액체는 상수도가 아니라 다름 아닌 경유입니다. 절도범들이 기름이 세니까 미처 공구도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 도망을 갖는 거죠.
직경 300mm 송유관을 드릴과 곡괭이로 뚫어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 땅을 파서 송유관에 구멍을 낸 뒤 무려 5달 동안 기름을 팔다 적발된 곳에는 지금 지게차 주차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땅 밑에서 훔친 기름을 버젓이 팔던 석유 판매업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름을 훔치려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났던 북구의 화훼단지입니다. 이곳에선 고압 송유관을 뚫다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우스를 복원하기 전에는 막 새카맸다니까요. 다 탔다니까요. 이 주위에 엄청났죠, 불길이. 5년 전 범행이 이루어졌던 현장입니다. 범인들은 이 비닐하우스를 통째로 임대한 뒤 지하 1.2m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울산에서만 4차례나 적발됐던 기름 절도가 요즘 들어 뜸해졌습니다. 신고 포상금과 특별 순찰대를 도입하고 송유관 이상을 자동 감지하는 2, 3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1DS라고 하는데 원주 감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지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상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그 외에는 이제 특별 순찰 요원들 해가지고 또. 하지만 고유가에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2배가 넘는 송유관은 여전히 강큰 도둑들의 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이 오늘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1차 위반 때는 겨운 거지만 또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에너지 사용 제한 단속 반원들이 불시에 백화점에 들이닥쳤습니다. 몇 개 층을 돌며 실내 온도 측정에 나섭니다. 일부 층에서는 제한 온도인 20도를 넘어갑니다. 21도네 그러면. 지금 상태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라고 하면은 20도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 1차 경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은 무창천 구조가 돼가지고 창문이 없어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좀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온도가 조금 현상이 올라와서 22도, 21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점은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해 단속 반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난방기 가동이 아니라 조그만 개인용 전열기만 틀어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추운데도 이제 난방기를 안 틀고 이제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피크 시간대에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전열기는 좀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면 경고장에 이어 1차 50만 원부터 시작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에는 네온 사인 가동도 멈춰야 합니다. 또 전기를 3,000kW 이상 쓰는 지역 대형 사업장들도 지난달 전기 사용량보다 3에서 10%를 의무적으로 더 줄여야 해서 전력 감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노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합위 핵심 관계자는 지역과 이념 그리고 계층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할 예정이며 계층 분과는 철탑 농성 사태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레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16년까지 3,5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방침인 가운데 지금까지 사내하청 근로자의 75%인 5,100명이 신규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철탑 농성 중인 최병승 씨를 오는 9일자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사명령을 냈지만 최 씨는 전원 정기 축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 9명에 국회의원 116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종호 구명대책위원회는 지난 연말 국회를 방문해 탄원을 받은 결과 새누리당 6명과 민주통합당 96명 등 모두 116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7일 1심 선고 전에 울산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에 조형물들이 난립해 상징성을 떨어뜨린다는 UBC 프라임 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울주군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간절곶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도 간절곶이 대표적인 관광 자원인 만큼 품격 있는 해맞이 상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3%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51살 김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던 김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주인과 동료 종업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31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누군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며 지난 5일 오전 11시 10분쯤 동구 서부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업주 48살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동료 2명에게 음식용 기름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5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울주군 상북면 향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수관 공사 현장 신호수 63살 이모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보호 관찰 중에 차량을 훔쳐서 날치기를 시도한 19살 김모 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 등은 그제 새벽 1시쯤 중구 학성동 친척집에서 차량을 훔쳐 어제 저녁 5시 35분쯤 남구 달동의 길거리에 서 있던 30살 박모 여인의 가방을 날치게 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은 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18살 박모 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1일 새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31살 이모 씨의 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데 이어 인근 술집에서 손님이 놓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서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남구 신정동의 한 대학교 기숙사 쓰레기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1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된 것은 7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거짓 표시가 46건, 미표시가 29건으로 과태료 677만 원을 부과했으며 건수는 1년 전보다 6%가량 줄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일반 시민들은 울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시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내부인을 위한 집단급식소를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의 점심 식사비는 주변 식당보다 싼 3,000원으로 지난해 말부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일반인들이 이용해왔습니다. 침체를 거듭하던 중구 태화강 심리대밭 주변 식당가가 새 단장을 마치고 특화된 음식거리로 변신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까지 6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태화강 대공원 주변 먹거리 단지 2km에 음식전 간판 100개를 정비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해 편리하게 예약을 하거나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인회는 이 같은 행정 지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박맹우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가 올 한 해 노인 4,7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와 스쿨존 교통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도우미와 환경 개선 사업 등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범섭 구용리의 맑은 하늘에 무징해빛 구름인 채운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운은 태양 부근을 지나는 구름이 적색과 청록색을 띤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무지개처럼 보이지만 주로 맑은 날 짧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